우리가 정말로 이 인내심으로, 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의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목표한 바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CLC 3교시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LC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12%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초기 사업 시작 요령의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슴 뛰는 사진 보이시나요? 지중해 크루즈, 너무나 멋진 여행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꿈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맡게 된 강의는 너츠앤볼트의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이렇게 5과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그래, 이렇게 좋은 플랜이면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에 가슴속에 너무나 큰 꿈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단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많은 성공자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꿈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스폰서님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꿈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꿈을 접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꿈을 물으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이렇게 3가지로 좀 더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씩 써내려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써놓지 않았다고 하면 꿈 목록을 하나씩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 2번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일인데 확신이 없는 사업은 진행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그리고 이렇게 시너스트 그룹의 시스템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확신은 분명히 정확한 지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2교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탱코화 중에 있는 책 읽기, 음원 듣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팅 참석에서부터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팅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이 가운데에서 조금씩 커나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후에 3번째로는 결단해야 되는데요. 결단이라는 말은 아메이 안에서 참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단할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안에서 내가 꿈을 키웠더니, 확신을 가졌더니 이제는 정말 해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 안에서 정말로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겠다는 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많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아메이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아메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누구도 하다 그만뒀어요. 누구도 하다 그만뒀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정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메이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너무나 쉬웠고요. 시작은 했는데 그럼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만큼 내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행동들은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간 동안 나의 미래를, 나의 멋진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하고 또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이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4가지. 이것을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먹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특히나 이 비즈니스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초기에 내 사업이라는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신 분은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사업을 전해준 스폰서님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아메이 사업은 재미도 없어지고 진행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3개월 집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벌써 아메이 안지 3개월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내가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부터 초기 집중 3개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초기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 먹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째로 꿈 가꾸기예요. 좀 전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능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바로 내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미래를 상상해 보셨나요?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어떠한 꿈을 이룰 것인가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이러한 것들로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나의 꿈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와 꿈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로 목표 설정이 있는데 이 꿈에다가 기한이 설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목표를 세워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3번째 계획 수립. 구체적인 계획은 목표를 잘게 쪼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잘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앙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에 대한 믿음, 마케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 초기에 정말 가져야 될 믿음. 바로 해낼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사업을 끝까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조금 더 배워 나가야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만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이 있어요. 액션이라고 하죠.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좀 전에 2교시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탱크와. 행동을 해야지만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탱고화라는 거 이미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10가지의 성공 습관이에요. 근데 이 10가지의 행동 습관을 양과 질을 고르게 잘 균형을 맞춰서 키워 나가야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점까지 잘 도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꿈이라는 거, 꿈은 항상 직업으로 연결이 되었었는데요. 아메이 안에서 배운 꿈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모두 다 이 꿈을 자꾸자꾸만 점점점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꿈에다가 기한이 설정되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나와 있는 플랜대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막연한 목표, 그리고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러한 목표들은 나의 행동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명확한 목표를 누구와 상담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에게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분과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파트너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보다 일주일 먼저 알게 된 아메이 사업을 일주일 먼저 접한, 한 달 먼저 접한 스폰서와의 상담보다는 이 안에서, 이 사업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탱코화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플래티늄 이상의 스폰서와 상담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그분들이 해나가신 길을 잘 따라가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편한 사람, 나에게 이 사업을 알려준 그 편한 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목표를 잘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는 크게 세울수록 좋습니다.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라요. 큰 꿈, 큰 목표는 그에 따른 또 행동과 그리고 큰 꿈에 걸맞는 행동과 큰 목표에 걸맞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작게만 세우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게 하다 보면 과연 그것이 목표일까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한 차원 더 올라가는 부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표로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작게 있는 어려움들, 귀찮은 것들, 이러한 것들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매우 간절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내가 행동 계획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목표? 이러한 것들은 내 사업에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목표는요,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되는데 이 효과적인 목표는 어떤 목표냐?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확실한 사건과 날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확실히 정해서 이 행동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인 이런 현실적이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허용된 시간이 합리적이고 너무 길지 않아야 되는 이 적시성.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이 5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사업자들, 지금 여러분들 CLC를 듣고 계시는데요. 이 CLC는 초기 사업자들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미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세우셔야 될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메이 사업에 우리가 조인이 되고 나서 카탈로그를 딱 보면 어때요? 와,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템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애용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이 많은 아이템들을 다 내가 쓸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학습해보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애용하시기를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업 안에서 내가 지금 써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애용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곧 나의 아이템이 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멋진 사업 툴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 툴 구축 및 미팅 참석 목표 세우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오프라인 미팅을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또 온라인 미팅이 정말로 많아지는 그러한 시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참석해야 될지를 너무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미팅은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 우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미팅의 횟수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내내 저의 팀에서 운영하는 미팅, 또 스폰서님이 함께 운영하는 미팅, 또 시너스2 그룹 내에서 운영하는 미팅, 한국 아메이가 주최하는 행사들 여러 가지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로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를 잘 체크하셔서 내 스스로 혼자 체크하지 마시고 스폰서님과 상담하에 내가 미팅 참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는 이 3개월 동안 세레그를 향해 세레그를 세팅을 하면서 12%의 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제품을 애용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고 이 사업을 전해서 애용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12%의 핀을 성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빨리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뭘까요? 바로 홈미팅이겠죠. 홈미팅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홈미팅은 내가 이제 전 제품을 애용을 잘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알리기 너무나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어떤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작을 하는 건데 혼자서 처음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홈미팅을 계획해보고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점 사라질 거고요. 이 사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업을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품도 알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비즈니스의 비전과 기회를 알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걸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 이 사업 설명을 그냥 만나서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아메이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시지 말고요. 이 사업 설명을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의 기회를 내가 만났듯이 누군가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횟수와 날짜를 계획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 월간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안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하시는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초기부터 잘 만들어진 나의 습관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너무나 많은 결과들을 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사업에 대한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꿈도 가꿨고 또 목표도 설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단을 필요로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하지?
명단을 작성하라고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느끼시는 생각이 뭐냐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업 초기에. 그런데 이 명단 작성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멋진 기회를 만났듯이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줄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선물 줄 사람 이름 쓰는데 우리가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정말로 좋은 걸 줄 때에는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이나 예단,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알아서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고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신 있게 다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저는 명단을 다 적어요. 일단 제가 아는 사람, 그리고 아메이 전하고 싶은, 아메이의 좋은 기회와 그리고 이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쫙 적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룹별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룹별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명단별로 갖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하시고 그렇게 아메이를 전달을 하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4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명단을 그냥 한번 써놓고 사업 초기에 한번 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 봐야겠죠. 그래서 명단을 꼭 확장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이 명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서대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죠. 자, 명단 작성하시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명단 작성할 때 분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정보를 다 적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에 따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과 초대입니다. 자, 내가 아메이를 만났어요. 제가 아메이를 만났는데 이 좋은 걸 만난 걸 누군가에게 줄 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왜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될까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 아닐까요? 사업을 만나고서 이 아메이를 전달할 때 처음부터 당당한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론에서는 배웠는데 그 현장에 가면 나는 왜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가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의 본질과 이 비전,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멋진 사업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데 당당한 자세로 초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초대를 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요령들을 좀 알고 나서 초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냥 그래 언제 보자 이런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약속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를 할 때 날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아메이 사업을 좋게 생각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아메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인쇄소득 그리고 넌캐시 어워드 우리 가족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상속 투자금이 없이 하는 사업 그리고 시스템 사업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듯이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단어를 제시하면서 초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화로 초대를 하는 방법인데요. 전화로 초대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자주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해서 전화로 초대할 때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평소에 근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오랜만에 연락을 한 분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갑자기 확 꺼내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인사도 하고 마음을 여는 단계를 거쳐서 가족의 근황도 물어볼 수 있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취미생활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과의 약속을 잡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언제 괜찮아?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날과 이날이 괜찮은데 언제 시간이 될 것 같은지 약속을 주도적으로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면서 그중에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잡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인지하시고 약속을 잡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은 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 있잖아요. 같은 요일에 금요일에 만나려고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어때? 그분은 이미 금요일에 뭔가가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일은 피하시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남과 초대까지 제가 그 사업 시작 요령을 5가지 과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 그동안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개구리가 3마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 3마리는 생크림 통에 들어있는 개구리예요. 이 생크림통 안에서 너무나 맛있게 막 생크림을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배가 막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죠. 이 배가 불러오고 나서 그 통을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죠. 생크림 액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밖에서 그 통 밖에서 있는 개구리들이 쟤네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 2마리는 이 3마리 중에 2마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죽게 됐죠. 그런데 이 마지막 1마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이 개구리는 결국 살아남게 됐어요. 이 통 밖으로 빠져나오게 됐죠.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끊임없이 계속 그 생크림통 안에서 휘젓고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생크림이 버터로 딱딱하게 변해서 거기를 점프해서 뛰어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게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특히나 초기 사업자들, 지금 듣고 계시는 초기 사업자분들 너무나 많은 주변의 시선들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거 되는 일 아니야. 내가 봤는데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됐어.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정확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열심히 휘젓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인내심으로, 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학습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